안녕하세요. 오늘은 많은 분들이 이름은 들어봤지만 정확히는 잘 모르시는 갑상선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특히 50대 이후에 자주 나타나는 갑상선 질환과 관리법, 그리고 병원에 꼭 가야 하는 신호까지 알려드리겠습니다. 갑상선은 목 한가운데, 목젖 바로 아래에 있는 나비 모양의 작은 기관입니다. 크기는 작지만 하는 일은 엄청납니다. 갑상선 호르몬을 분비해서 우리 몸의 에너지 대사, 체온 조절, 심장 박동, 체중 유지에까지 영향을 미치죠. 쉽게 말하면 우리 몸의 에너지 엔진 같은 역할을 하는 곳입니다.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갑상선은 갑상선 호르몬을 생산하여 혈액으로 분비합니다. 생산된 갑상선 호르몬은 신체 대사 과정을 촉진하고 열과 에너지를 생성하여 체온을 유지하며 심장 박동, 소화, 근육 기능 등을 조절합니다. 특히 영유아기의 정상적인 신체 성장과 발달, 뇌 기능 유지에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갑상선 질환의 종류와 증상에 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갑상선 기능 항진증이란 호르몬이 과하게 많이 분비되는 상태를 말합니다. 식욕은 왕성한데 체중이 줄고 심장 박동수가 증가하며 땀이 많아지고 불안감이 커집니다. 항진증의 경우 대부분 초음파상 갑상선이 커져 있고 검게 보입니다. 1차적 치료 방법으로는 갑상선 호르몬의 생산과 분비를 억제하는 약물을 투여하여 갑상선 기능을 정상으로 유지하는 방법입니다. 갑상선 호르몬제의 복용은 공복에 하는 것이 좋습니다. 갑상선 기능 저하증은 기능 항진증과 반대로 호르몬이 너무 적게 분비되는 경우입니다. 갑상선 호르몬이 부족하여 신체 대사 기능이 저하되며 증상으로는 쉽게 피로해지고 체중이 늘고 추위를 많이 타게 되며 우울감이나 기억력 저하가 생기기도 합니다. 거의 모든 경우 약물 치료로 증상이 좋아지므로 갑상선 호르몬제를 투여하면서 정기적으로 혈액 검사를 진행하여 치료합니다. 호르몬제의 부작용으로 부정맥, 골다공증 등이 발생할 수 있으나 의사의 처방에 따라 용량을 잘 결정해서 복용함으로 예방할 수 있습니다. 갑상선염은 자가면역 반응, 바이러스나 세균 감염 등이 원인이며 통증이 동반될 수도 있고 호르몬 분비 이상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일시적으로 기능항진 증상이 나타나다가 정상이 되기도 하고 기능 저하 증상이 나타나기도 합니다. 특별한 증상이 없지만 간혹 염증이 서서히 진행되면서 갑상선 세포들을 손상시키기도 합니다. 피로감이 심해지고 체중이 늘며 피부가 건조해집니다. 병력이 있었거나 가족력이 있는 경우 발병 위험이 높으며 대부분 시간이 지나면 좋아지나 항진증 증상이 심할 경우 약물 치료가 필요하기도 합니다. 다음으로 갑상선 결절과 암입니다. 목에 혹처럼 결절이 생기기도 하고 드물게는 암으로 발전할 수 있으므로 정밀 검사가 필요합니다. 갑상선 결절은 가장 흔한 내분비 질환의 하나로 성인의 약 10 내지 30%가량에서 발생하며 남성보다 여성이 걸릴 확률이 4배 더 높습니다. 대부분의 혹은 암이 아니지만 임상적으로 만져지는 결절 중 약 5% 정도는 암이므로 갑상선 결절의 진단에서 악성과 양성의 감별이 중요합니다. 대부분의 결절은 증상이 없으며 다른 질환으로 검사를 하다가 발견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혹의 크기가 큰 경우 압박감, 불편감, 통증 등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혹이 딱딱하고 목소리 변화 등 증상이 동반되는 경우 암일 가능성이 높으므로 정밀 검사가 필요합니다. 세포 검사에서 양성 종양으로 판정되면 다음과 같은 치료를 시작하게 됩니다. 호르몬 제제를 투여하여 갑상선 자극 호르몬 분비를 억제하므로 혹의 성장을 억제합니다. 약 10 내지 40%에서 효과가 있으나 약을 장기간 복용해야 하는 단점이 있습니다. 세포 검사에서 암이 아닌 결과가 나왔더라도
혹이 너무 크거나 압박 증상이 있는 경우, 혹의 모양이 좋지 않아 악성으로 의심되는 경우, 암에 가족력이 있는 경우, 혹의 2차 변성이 일어났을 경우에는 수술을 하게 됩니다. 다행히 갑상선암은 진행이 느리고 치료 성과도 좋은 편입니다. 하지만 조기 발견이 중요합니다. 또한 갑상선암은 여성암 중에서 유방암과 같이 발병 증가율이 가장 높은 암 중 하나입니다. 하지만 대부분이 예후가 아주 좋고 림프절 전이가 있더라도 충분히 수술적 치료가 가능합니다. 여성의 경우 발병 증가율이 제일 높은 암이기 때문에 유방암과 같이 정기 검진을 꼭 받는 것이 좋습니다. 대부분 통증이 없는 혹이 목에 만져지는 증상이 나타나며 혹이 갑자기 커지면서 통증이 나타납니다. 압박감, 호흡곤란, 쉰 목소리 등의 증상이 나타납니다. 혹이 크지 않을 때에는 만져지지 않고 통증도 없어 아무런 증상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이런 경우 대개 갑상선 정기검진 중 조기암이 발견되는 경우가 가장 많습니다. 갑상선암은 혈액 갑상선 기능 검사에서는 대개 정상이므로 혈액 검사로 진단을 내릴 수는 없습니다. 다만 기능 이상이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진행하게 됩니다. 1차적으로 갑상선 부위 초음파를 시행하고 혹이 발견되면 바로 미세침 흡인 세포 검사를 해서 악성 여부를 확인합니다. 세포 검사에서 양성이 나온 경우 추적 관찰을 하고 악성으로 나온 경우 98%가 암으로 확진되므로 수술 방법을 결정하고 시행하게 됩니다. 갑상선은 특별한 증상이 없는 관계로 항상 세심한 관리가 필요합니다. 갑상선 질환은 증상이 애매하게 나타나서 그냥 피곤한가 보다 하고 넘어가기 쉽습니다. 그래서 정기적인 초음파 검사와 혈액 검사가 필요합니다. 특히 여성은 40대 이후, 남성은 50대 이후부터 갑상선 질환 위험이 높아지니 정기 검진을 권장합니다. 요오드 섭취는 적당히 하여야 합니다. 김, 미역, 다시마 같은 해조류는 좋지만 과다 섭취하면 갑상선 기능에 부담을 줄 수 있습니다. 단백질과 채소 위주의 식단은 호르몬 균형에 도움을 줍니다. 가공식품, 지나친 카페인, 술은 갑상선 건강에 해로울 수 있으니 줄이는 게 좋습니다. 스트레스는 우리 몸의 호르몬 균형을 깨뜨려 갑상선에도 영향을 줍니다. 하루 10분이라도 명상, 호흡 운동, 가벼운 산책으로 마음을 안정시키세요. 가벼운 걷기, 자전거 타기, 가벼운 근력 운동은 신진대사를 활발하게 만들어 갑상선 기능 유지에 도움을 줍니다. 단, 갑상선 기능 항진증 환자는 심장이 빨리 뛰는 증상이 있으니 무리한 운동은 피하고 의사와 상의하는 게 중요합니다. 갑상선은 작지만 우리 몸 전체에 큰 영향을 주는 중요한 기관입니다. 증상이 있어도 단순 피곤으로 생각하고 넘어가는 경우가 많지만 조기 발견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정기적으로 건강검진을 받으시고 이상 신호가 보이면 병원에서 꼭 확인하세요. 여러분의 건강한 삶을 응원합니다. 꼭 기억하세요. 다음과 같은 증상 있을 때 주의하세요. 체중이 갑자기 줄거나 늘었다. 이유 없이 계속 피곤하다. 심장이 두근거리고 손이 떨린다. 목 앞부분에 혹 같은 게 만져진다. 목소리가 쉬거나 숨쉬기 불편하다. 이런 증상이 반복되면 꼭 내분비내과 진료를 받아야 합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더 건강한 노년을 위한 정보로 다음에 또 찾아뵙겠습니다.